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해줄 저는 정다인. 저는 이은주입니다. 네, 5분 쉬는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그동안 저희는 또 열심히 2부를 준비를 하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 개장 상황은 어떠할지 전문가들과 함께 전략 먼저 세워보기 전에 미증시에 대한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어땠을까요?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전해드릴 수 있을 만큼 3대 주요 지수 오름세를 보여줬는데요. 3대 주요 지수 마감 상황부터 함께 보실까요? 다우존스 지수가 0.67% 강세를 보였고요. 기술주 많이 빠졌었는데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강하게 올라왔죠. 1.11% 강세였고요. S&P 500 지수 0.87% 오르면서 5,000선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7거래일 만의 반등으로 아주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줬습니다. MBC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외무장관이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응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히면서 투자 심리가 좀 괜찮아진 점이 지수 상승에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빅테크 실적 발표 주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이렇게 오른 시장을 빅테크의 실적이 지지를 해줄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히트맵을 통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까요? 정말 귀한 날이었습니다. 빨간색이 하락을 의미하는 빨강색이 이렇게 안 보이는 날이 최근 언제 있었나 싶은데요. 대체적으로 대형 기술주 모두 다 상승불을 켰고요. 그중에서도 엔비디아 지난 금요일장에서 10% 이상 내렸었는데 4%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빨간 박스가 있었다고 하면 버라이즌, VG 그리고 테슬라, TSLA가 되겠는데요. 특징주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주말 사이 추가 가격 인하 발표 이후 주가도 또 하락을 했습니다. 장중 52주 신저가를 138달러대로 새로 쓰기도 했는데요. 7거래일 연속 하락한 것으로 이렇게 140달러대를 하회했던 건 지난 1월 25일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테슬라가 이달 초만 하더라도 모델 Y 가격 인상을 이야기했었는데 중국 업체들이 잇따라 전기차 가격 인하 경쟁을 벌이다 보니 테슬라도 두 손을 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격 인하가 마진율을 압박할 것이고 그리고 중국 시장 사업성에까지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이자 주가 3.4% 크게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이미 40% 급감할 것이란 예상치가 우세하거든요. 테슬라 과연 어디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반면 테슬라의 주가 하락으로 웃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포드인데요. 이 전기차 가격을 테슬라가 인하한다는 소식에 오히려 전기차에서 고전하고 있는 포드는 오름세였습니다. 6% 강세로 월요일장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 다른 특징주죠. 버라이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했습니다. 가입자 수가 예상보다 적게 줄어들었고요. 또 가격을 인상한 효과를 톡톡히 보면서 매출 증가로 이어진 건데요. 하지만 매출이 0.2% 증가하긴 했지만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는 점에서 시장 4.67% 주가 하락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시장의 전반적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 가능성이 다시금 낮아지자 시장의 공포 심리도 많이금 누그러진 모습인데요. 변동성 지수, 일명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이 빅스 지수. 지난번에는 19까지 올라왔었는데 16 수준으로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월요일 하루에만 9%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그만큼 시장이 일단 긴장했던 것을 내려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 공포감도 좀 줄었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에 집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적 시즌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반응 긍정적입니다. 블룸버그가 매년 지난 2022년 10월부터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이 주가 상승을 지지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응답률이 6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지금 빅테크 그리고 기타 다른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국제 유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와 금값은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면전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분석에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WTI가 0.35% 소폭 내리면서 배럴당 82달러대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금값은 2%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월요일장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중동 리스크는 식고 그리고 실적은 뜨거워질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실적에 대해 리사 슈라이버 그라디언트 인베스트먼트 애널리스트는 기대가 큰 만큼 더 좋은 실적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코멘트를 했던데요. 한번 보실까요? So I think what we saw, especially what's driving the stocks, what we saw last week was a big tech sell-off, and this week is an anticipation of the first big tech companies reporting their reporting their earnings. So actually, there's a lot of nervousness in the market, and they were expected to grow their earnings over 60% in the first quarter. So that's actually a pretty high bar to clear. So what we see in the market is an anticipation and kind of what will happen, by how much will they what they will report, will they miss, will they exceed, by how much, and especially what they will guide going forward. So coming into this earnings season, and we are still very early on, about 14% of companies already reported. But what we already see is expectations are very high coming into this earnings season. And what we saw with companies beating their earnings, they get rewarded less likely positive. And companies who miss their earnings are punished much harder than average. And we think that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expectations coming into this earnings season, and also with the market overall is overvalued. So companies have to beat by a higher percentage to get rewarded positively by investors, and less negatively misses will lead to more punishment.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개장 전에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볼 이슈와 국내 관련주들 파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글로벌 이슈와 맞물려서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종목과 키워드로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종목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태양광 관련주와 가상화폐 관련주, 그리고 개별 종목인 파마 리서치 오늘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태양광 관련주부터 키워드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네, 2천만 달러 투자하는 샘 올트먼, 오늘의 태양광 키워드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AI와 관련돼서 데이터 센터가 지속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죠.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이미 관련주인 전력 설비주들이 한 차례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간밤에 미증시에서는 샘 올트먼이 태양광과 관련된 스타트업에 2천만 달러를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구체적인 이슈를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샘 올트먼이 투자하는 이 스타트업은 현재 이름이 엑소와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샘 올트먼뿐만 아니라 월가에 있는 유명 VC들도 함께 투자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널찍한 태양광 패널이 아니라 렌즈 형태로 태양광 열을 모으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전 효율이나 비용 절감과 관련된 부분에서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주들 간밤에 미증시에서 변동성이 나온 만큼 오늘 우리 증시 관련주들도 흐름을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날장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관련주들의 흐름 파악을 해보시면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전장에 추가적으로 3% 정도의 반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국철강이나 KC 그린홀딩스, 또 HD 현대에너지솔루션도 모두 오름폭을 보였는데 어제 보였던 상승 흐름이 오늘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파악을 해보시죠. 이어서 두 번째 종목과 키워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봤던 관련주는 가상화폐 관련주였죠. 다들 잘 아시겠지만 반감기와 관련된 이슈로 간밤 미국 증시에서 관련주들이 두 자릿수 이상의 큰 폭의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은 나왔지만 미증시보다는 약한 모습이 나왔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코인베이스나 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리고 이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등 관련주들의 주가가 크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우리 증시에서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스탁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동성은 나오긴 했습니다. 다만 미증시만큼 강하진 않았었는데요. 우리기술투자가 5% 가까이 오름세를 보였고요. 하나투자증권이나 갤럭시와 SM 그리고 KG모빌리언스까지 2% 이상의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반등에 나서줄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개별 종목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파마 리서치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단독이지만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재 M&A와 관련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키워드 확인해 보시면 지금 몸값이 2조 원대로 평가를 받는 M&A 매물로 시장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매각 대상은 창업자인 정상수 회장의 34%의 비중이고요. 또 최대 주주가 보유한 경영권 지분 총 39%가 매물로 나올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은행업계에 따르면 파마 리서치가 다음 달 말까지 거래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파마 리서치는 지난 2001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연어의 생식세포에서 추출한 재생 물질을 규격화하는 기술을 국산화하는 기업이고요. 제품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리쥬란과 같은 제품이 있습니다. 최근 이런 미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품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비중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추세죠. 실제 1분기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50% 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1분기뿐만 아니라 올 한 해를 놓고 보더라도 수출뿐만 아니라 실적과 관련된 긍정적인 의견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간밤에 전해졌던 소식이 주가에는 어떻게 반영될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일단 전장 마감 현황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네, 파마리서치 전장에는 3.5% 정도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12만 4,900원 선에 마쳤는데 오늘은 추가적인 반등 혹은 변동성이 나올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종목과 업종들 오늘 또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에서 변동성이 나올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개장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아직은 아침이 조금 쌀쌀합니다. 너무 얇게 입고 나가시면 조금 이제 감기라는 이런 걸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낮에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아침도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출근하실 때 옷차림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데일리 신문, 이데일리 온라인 기사, 이데일리의 유료 콘텐츠인 마케딘을 중심으로 오늘 주요 국내외 경제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네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볼까요? 지금 이제 국회 개혁특위에서 연금개혁특위에서 공론화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연금 개혁 관련된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이제 다음 달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이 21대 국회에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지지부진했던 연금 개혁을 꼭 이루자. 이제 이게 목표인데 어제 시민대표 50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좀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어제 그 시민대표한테 제시했던 안은 두 가지입니다. 보험료율을 13%로 4% 지금보다 포인트 올리고 대신 소득 대체율을 50%로 10%포인트 올리는 방안과 그다음에 보험료율을 12%로 3%포인트만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40%로 현행을 유지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시민 대표단 500명의 결정은 이 하얗게 박스가 치워진 대로 이란, 즉 보험료율은 4%포인트를 올리되 소득 대체율도 10%포인트 더 올리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보험료를 더 내고 나중에 연금도 더 받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건데요.
이란과 이안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이란이 아무래도 더 받는 구조로 간다는 점 때문에 결국은 이 국민연금 나중에 이제 고갈된 이후에 적자 규모가 더 크게 늘어난다라는 부분이 이란과 이안의 가장 큰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이란이 만약에 이번 21대 국회에서 법안으로 만들어진다, 즉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면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현재 2055년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게 2061년으로 약 62년으로 약 한 6년 정도 뒤로 더 늦어진다 정도의 효과가 있고요. 이렇게 될 경우 이제 소득 대체율이 10%포인트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이 청년들 같은 경우 26년 가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월에 받는 연금 수령액이 약 95만 원 정도가 된다. 이제 이게 차이가 될 거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은 지금 더 내고 더 받아서, 그러니까 현재 세대에게 부담을 좀 줄여주는 부분을 갈 것이냐, 현재 세대의 혜택을 더 높여주는 것으로 갈 것이냐, 또는 반대로 미래 세대의 부담을 낮춰주는 쪽으로 갈 것이냐. 이게 사실 이번 연금개혁의 가장 큰 그 이슈의 핵심이었는데요. 결국 시민대표단 500명은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더 늘더라도 일단 현재 세대가 살아야 된다. 현재 세대의 생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을 낮춰줘야 된다. 좀 도와줘야 된다는 쪽으로 무게를 잡았다고 결론을 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과연 21대 국회에서 이거를 통과시킬 수 있느냐 여부 사실 관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도 임기 내내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논의가 됐지만 결국은 국회 통과를 못해서 연금개혁이 좀 미뤄졌다라는 좀 비난을 받기도 했거든요. 여소야대 국면, 아직은 여소야대 국면입니다. 근데 21대도 물론 여소야대 국면이긴 한데 민주당 쪽에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시민대표단 500명의 결론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나 무게를 실어서 결론을 내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장 얘기 좀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뉴진스 뭐 잘 아시죠? 뉴진스를 보유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하이브입니다. 시가총액 기준 우리나라 1위 업체고요. 근데 어제 하이브의 주가가 장중에 10%까지 폭락을 했고 결국은 8% 가까이 떨어진 채 마감이 됐습니다. 이유는 하이브가 뉴진스는 하이브의 이제 밑에 있는 회사죠. 레이블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만 소속사인 어도어라는 레이블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 어도어의 대표가 이제 민희진이라는 분이죠. 민희진 대표가 있는데 민희진 대표한테 독자 행보를 시도했다. 그래서 감사에 착수하고 민희진 대표한테는 해임을 하겠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제 주가가 크게 떨어졌던 건데요. 일단 하이브 측은 민 대표가 독자 행동을 준비하는 사실을 우리가 적발을 했다. 반면에 민희진 대표 입장은 그 하이브의 의장이죠. 방시혁 의장이 직접 프로듀싱을 하는 신인 걸그룹이 너무 뉴진스를 갖다 베끼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차례 항의를 했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았다.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희진 대표의 주장 중에 독자 행보를 했느냐 여부에 대한 결론은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했다라고도 이제 잠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이게 뉴진스에 미치는 악재가 상당히 좀 클 거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뉴진스가 좀 복귀를 할 시기가 가까운 상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지금 사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BTS가 군대에 간 이후 뉴진스 덕분에 사실 주가가 계속 반영되는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만약 뉴진스의 행보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못할 경우 또 지금 어제 하이브가 밝힌 대로 만약 법적 공방으로 갈 경우에는 뉴진스의 복귀가 더 늦어지거나 또는 뉴진스의 활동에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이브의 주가에는 꽤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BTS가 돌아오려면은 최대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좀 남아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뉴진스의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이냐가 하이브의 주가에 적어도 몇 달 정도는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로 가보시겠습니다. 우리 뭐 한류 뭐 바람 얘기 많이 하는데요. 뭐 음식, 뭐 영화, 드라마 다양하게 이렇게 문화예술적 얘기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 이 한류 웨이브의 핵심 콘텐츠로 하나 들어온 게 바로 방산, 우리 국산 무기입니다. 작년에 스톡홀름 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얘기를 보니까 작년에 전 세계 국가 중에 군사비 지출 규모가 3,400조 원이나 됐다고 합니다. 그 전년 대비 한 7%가 증가를 한 건데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뭐 전쟁 관련된 얘기일 수 있고 최근 이스라엘의 뭐 팔레스타인 침공 뭐 등등등 여러 지역에서 국제적 충돌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는 게 가장 크다. 이게 이제 이렇게 군사비가 많이 늘어난 이유인데요.
보통 이제 방산주라고 우리나라 기업들, 이 무기 관련된 회사들을 얘기를 하죠. 방산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무기를 직접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K9 자주포를 만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회사, 그다음에 K2 흑표 전차를 만드는 현대 롯데 같은 회사들도 있고요. 그다음 빅텍 같이 이제 부품이나 이런 거를 공급하는 회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나라 이런 방산주들은 최근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해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을 했던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무려 주가가 5배 가까이 올랐고요. 현대 로템도 2배 이상 주가가 올랐습니다. 주가가 참 많이 올랐죠. 어제도 상당히 좀 좋았고요. 문제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 과연 이제 방산주에 투자가 적절하냐, 이제 이 부분이 될 건데,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가 특히 올 들어서 많이 올랐다라는 건 분명히 맞고요. 그렇게 오른 이유에는 여러 가지 뭐 테마적인 성격도 있겠지만 실적이 좋아진 것도 당연히 있고요. 주가에 대한 부담을 느끼기는 합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방산주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호재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 군사비 지출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나타난 유럽의 현상이 유럽 국가들이 그동안에는 군사비 지출을 거의 안 하다가 군사비 지출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고, 이게 쉽게 한번 결정이 되면 중단되기가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이 무기 제품들이 가성비가 좋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싸고 성능은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무기를 언제까지 주겠다라고 납품 시기가 결정이 됐을 때 그 납품 시기를 제대로 지키는 거는 물론이고 굉장히 납품 시기가 빠르다라는 겁니다. 무기를 빨리 갖고 싶은 국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도 굉장히 좀 호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방산주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호재가 있다라는 점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서 방산주에 대한 주가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좀 멀리 보시는 그런 식으로 좀 투자 전략을 짜시는 게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기사는 이데일리 목록 칼럼에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제목이 보시는 것처럼 알퇴시, 즉 알리, 테무, 쉬인, 이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들이죠. 이들의 공습에서 K커머스가 살아나는 법, 이렇게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숭실대 구기보 글로벌 통상학과 교수의 이제 칼럼 내용이고요. 칼럼의 핵심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공습이 정말 대단하다. 폭발적 증가를 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 2위와 3위를 이 알테시 중에서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통업체들도 좀 굉장히 투자도 좀 늘리고 그런 식으로 적극 대응을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데, 구 교수가 제목대로 K커머스가 살아나는 방법에 대해서 제시한 거는 정부, 기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서 있습니다. 정부에 대해서는 현재 중국의 직구 면세 한도가 하루 단위로 되어 있는 거를 월이라든가 연 단위로 바꾸어서 그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관세를 세게 매겨라. 이게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 주로 하는 방식입니다. 관세를 세게 매겨라라는 얘기가 있고, 또 유해 물질이 나올 경우는 페널티를 아주 강하게 매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도 한류 붐을 이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해외 이커머스 시장에 나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렇게 RTC들이 이렇게까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이나 이런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이거를 일부 전문가들은 디플레를 수출한다. 싼 물건을 수출을 해서 그 나라 내수시장을 뭐 교란한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RTC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까지 된 게 아니라 그동안 소비자 중심의 이런 생태계를 조성을 하면서 유통망이라든가 배달망, 그다음에 제품 생산 단가 절감 등 아주 다양한 준비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다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거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일섭의 메일토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이브 11워 피트 방시혁 vs 미니진입니다. 자, 지금 그 11워가 발생됐는데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의 11워라는 어벤져스에서 가장 중요한 에피소드 인기 굉장히 많았죠. 거기서 우주의 적과 싸워야 되는데 내전이 벌어져 버렸죠. 지금 하이브에게 똑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기획사 가수들과 혹은 외국의 어떤 유명 가수들과의 싸움을 벌여야 되는데 내전이 일어나 버렸어요. 하이브는 레이블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자, 레이블은 원래 힙합 씬에서 나온 단어고요. 우리나라는 뭐 최초의 박재범 씨가 욕도 많이 먹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MC까지 맡았었죠. 박재범 씨가 AOMG라는 레이블을 설립하면서 우리 뭐 대학교 다닐 때 힙합 동아리에 또 막 빠지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동아리 개념이죠. 뭐 선후배 간의 동아리 관계에서 그 금전적인 관계는 없죠. 그 힙합 크루라고 불리죠. 대학교 축제나 무슨 워터 축제 이런데 뭐 이제 그 젊은 사람들만 갔지만 네, 가고 싶죠. 근데 거기 가면은 힙합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힙합 크루에서 힙합 레이블이 됐다는 건 이제 금전적인 계약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 박재범이 박 사장으로 불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원소주 사업도 하고 지금은 CJ의 인수가 됐습니다. 그 힙합 씬에서 나왔던 그 레이블이 약간 개념은 다르나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획사들이 각각의 기획사들이 있는 거죠. 그 기획사들의 자율성은 보장을 하고 근데 여기서 하이브의 레이블은 확장성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전부 다 레이블이 지금 줄이 없어서 위에 빅히트가 빠졌습니다. 7개입니다. 빅히트를 빼면 안 되겠죠. 맨 땅에 헤딩하면서 읽었던 건데요. BTS를 키울 때만 해도 저기 구석에 있었어요. 강남의 그 구석에 조그만 기획사의 언덕길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절이에요. 그 빅히트가 있었고 위에 빌리프랩, 소스뮤직, 플레디스, 코즈, 하이브, 에이블, 재팬, 어도어까지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나온 것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다 음악 관계 레이블이죠. 이 확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값 때문에 못하겠지만 손흥민, 이강인 선수를 영입해서 축구 레이블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요. 백종원 선생님을 영입해서 음식 레이블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브의 레이블은 확장성이 큽니다. 거기에 제한을 두지 않아요. 방시혁 의장이 직접 표명한 얘기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어도어에서 발생을 한 것이죠. 지금 뭐 댓글의 여론으로 봤을 때는 약간 어도어한테 불리하게 돌아가는데 이게 사실 저는 어도어만의 잘못이 아니라 이 상황 자체가 이렇게 흘러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미니진 대표는 아까 말했듯이 이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될 땐 좋아요. 그 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소스뮤직의 대표 누군가요? 르세라핌. 그다음에 플레디스 대표 누구예요? 세븐틴. 지금 BTS 후예로 일컬어지는 3파전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요? JYP의 스트레이키즈. 그리고 지금 하이브의 플레디스 레이블의 세븐틴. 그다음에 SM의 NCT죠. YG는 저기 트레저가 크질 못했습니다. 지금 그게 뭐 빅뱅 이후에 그것도 문제지 YG를 다룰 건 아니지만 어쨌든 3파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세븐틴 같은 경우가 이제 보이그룹에서 거의 뭐 저기 대장이죠. 여기서는. 근데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하이브의 저기에서 일어난 겁니다. 잘 될 때는 아까 말한 대로 각각의 레이블에서 특징에 맞게 자율성을 보장해서 크는데 문제는 이게 안 될 때나 누가 더 잘 나갈 때 우리 그냥 예전에 드라마 미생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영업 1팀부터 뭐 장그래가 속한 영업 3팀부터 영업 1, 2, 3, 4, 5팀이 있는데 다 대우 인터내셔널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빗댄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영업 3팀이든 영업 1팀이든 자기가 프로젝트 추진하는 권한은 영업팀장에게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 만약에 동일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고 혹은 다른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 어떤 팀이 너무 잘 나가요. 그럼 거기서 이경영 씨의 이쁨을 받죠. 그럼 다른 팀들은 시기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게 여기서도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레이블들 중에서 지금 빅히트 뮤직, 이거 BTS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다음 뭐 7개 레이블을 다 볼 필요는 없고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플레디스 레이블을 빼놓을 수가 없죠. 세븐틴을 탄생시켰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다음 레이블 소스뮤직의 르세라핌입니다. 르세라핌도 사실 지금 코첼라 때문에 지금 저도 지금 인이어를 차고 있지만 저 뭔지는 이해를 해요. 가수는 아니지만 여기서 나오는 소리랑 제가 말하는 소리랑 순간적으로 섞여가지고 어떤 음을 내고 있는지 제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주장하고 있지만 옛날에 김세정 씨가 얘기를 했잖아요. 걸그룹의 실력이 모자란 건 문제가 아닌데
무대를 1분을 서든 30초를 쓰든 3분을 서든 그게 절대 드러나면 안 된다. 물론 김세정 씨가 실력이 되니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겁니다. 프로는 거기서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AR이든 MR이든 그 소리 때문에 헷갈리는 것까지 감안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BTS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지민 씨가. 그렇죠? 무대에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코첼라라는 세계적인 라이브 무대에서 그게 나와버렸다는 게 지금 그게 좀 문제가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레이블. 바로 어도어의 뉴진스죠. 이게 3,348만회 조회수입니다, 현재. 이거 KBS 데뷔 무대 어텐션이죠. 경악을 금치 못했던 그 무대들. 이거 지금 다들 이 무대 보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포카리 3억을 좀 떨어지면 이 영상 보러 온다고 댓글에 달려 있어요. 지금. 그 다음 영상. 이건 진짜 충격입니다. 이건 봐도 신선함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 댓글 중에 지금 답글이 제일 많이 달린 최상단에 있는 1위 댓글이 뭐냐면 왜인지 모르게 새로운 걸그룹이 나오면 자꾸 이 무대가 생각남. 여기서 바로 문제가 일어났거든요. 그 민희진 이 대표가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자, 이겁니다. 지금 빌리프랩이라는 아까 전에 7개 레이블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빌리프랩에서 아일리시 나왔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지금 아일리시 음원에 다 1위예요. 근데 아일리시 나왔는데 일단 멤버 구성이나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그 KBS 무대에 너무나 강력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누가 나와도 제 머릿속에서는 그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아직 뉴진스를. 근데 이 지금 민희진 대표가 주장하기는 이거가 베꼈다 이겁니다. 지금. 물론 여론은 좋지가 않은데 베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회사잖아요. 어쨌든. 하이브 안에 있는데 빌리프랩이냐 어도어냐 레이블이 다른 건데 빌리프랩에서 나온 아일릿이 자신의 딸과 같은 이 뉴진스랑 너무 유사하다 이거예요. 민희진 대표는 모든 컨셉에 있어서. 지금 그것 때문에 미묘한 시기에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미묘한 시기란 게 뭐죠? BTS가 없고, 그렇죠? 군대를 가버린 상황에서 세븐틴이 활약을 하고 있지만 BTS의 형님의 존재는 너무 컸었고 그 다음에 르세라핌은 코첼라에서 지금 무대의 그런 어떤 실수나 뭐 프로로서의 부족함 그 부분 때문에 질타를 받고 있고 그리고 뉴진스는 지금 공백 끼고 근데 아일릿이 나왔는데 음원을 씹어먹고 있고 거기서 이 사태가 터진 겁니다. 아주 미묘한 시기입니다. 지금 힘의 균형이 뭔가 부딪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 다음을 보면은 뭐 사실 결론적으로 제일 안타까운 건 아일린 멤버와 뉴진스 멤버입니다. 결론적으로 맞죠? 지금 이 FML 전 세계 음반 산업협회에서 2023 최고의 앨범을 뽑았는데 누가 뽑혔냐면은 세븐틴 앨범입니다. 그렇죠? 왜 SM NCT 지금 이 하이브의 세븐틴 그다음에 JYP의 스트레이키즈가 지금 3파전을 벌인 줄 아시겠죠? 스트레이키즈 앨범이 2위. 그러니까 지금 남자 아이돌은 세븐틴이 지금 스트레이키즈랑 NCT랑 지금 포스트 BTS 경쟁을 하고 있고 아주 지금 좋아요. 보이그룹 상황은. 즉 걸그룹 부분에서 이 11호가 발생된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미묘한 시기라는 게 예, 지금 르세라핌의 코첼라 논란 아까 말했고요. 여기서 지금 벌어진 거고. 왜냐하면 블랙핑크의 무대와 비교가 됐기 때문이죠. 물론 블랙핑크는 이제 해체돼서 나갔지만 코첼라에서 보여줬던 블랙핑크의 그 아우라와 이 르세라핌과 비교가 돼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어차피 세대는 좀 다릅니다. 블랙핑크와 르세라핌이 세대는 다른데, 그렇죠? 그 코첼라 무대에서 동일한 무대에서 일어난 그 모습 때문에 자꾸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자, 일단 랭키파이에서 뭐 물론 여러 사이트가 있고 뭐 서열을 아시죠? 커뮤니티에서 서열을 하는 것도 있고 그 엄청 논란이 많아요. 왜냐면 자기 팬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서열을 매겨 놓잖아요. 걸그룹 서열, 보이그룹 서열을. 그 밑에서 엄청난 논쟁들이 벌어집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걸그룹이 위로 못 가고 막 3순위, 4순위 서열에 있으면은 근데 일단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커뮤니티에는 서열표는 안 가져왔고요. 랭키파이라는 데서 지금 매기는 게 있는데 가장 최근에는 역시 이 3파전입니다. 아이브, 르세라핌, 뉴진스. 여기서 여자 아이들까지 끼면 그러니까 이러면 또 이제 에스파가 SM에서 왜 에스파를 안 끼냐고 하도 그러는데 어쨌든 이렇게 4세대 아이돌 같은 경우에 지금 4세대 여자 아이돌로 돼 있죠. 뭐 에스파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에스파 여자 아이들, 뉴진스, 르세라핌, 아이브. 아이브랑 여자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중소형 회사인데도 저 정도 급이죠. 장원영 때문에 너무 강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뉴진스가 3판을 벌이고 있다. 뉴진스가 앨범 공백기인데 이 정도 수준이에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역시 삼촌 팬입니다. 자, 남자 아이돌 그 여자 저기 뭐 지금 아주머니라 그러면 40대, 50대 아주머니들 막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진 않거든요. 삼촌 팬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지원을 해주는 게 큰데 아이브, 르세라핌, 뉴진스 보면은 제일 많은 게 빨간색으로 돼 있잖아요. 아이브, 르세라핌 제일 많은 팬이 40대예요. 뉴진스도 30대고 그리고 여자 아이돌도 40대입니다. 여기 에스파부터는 20대 이하로 내려가요. 여기 머니에서 이 위가 강한 겁니다. 3, 40대의 주력 소비층이 여기를 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자, 가장 최근 차트입니다. 주간 차트입니다. 자, 주간 차트로 하면은 지금 비비의 밤 양갱이 다 휩쓸었어요. 비비의 밤 양갱이 다 휩쓸었는데 그 밑부분에 있죠. 아이유 씨 빼고요. 솔로니까요. 여자 아이돌을 하고 아이돌 그룹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자 아이돌이 아니고 이게 이름이에요. 아시죠? 아이들인데 남자 아이들 있고 여자 아이들 있거든요. 여자 아이들 뭐 르세라핌, 에스파. 자, 지금 아까 전에 뉴진스는 쉬고 있다고 했죠. 르세라핌, 뭐 지금 여자 아이들. 자, 계속 많이 보이죠. 지금 아이브랑 뉴진스가 쉬고 있는 가운데 아까 두 팀이 다 있죠. 1위는 물론 비비의 밤양갱이지만 이거를 일간으로 줄여볼까요? 일간? 주간은 한 주가 모여야 나오니까요. 자, 일간으로 하면은 지금 이게 미묘한 시점이란 겁니다. 아일릿이 나왔는데 민희진 대표가 아일릿이 뉴진스를 베꼈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아일릿이 나왔는데 다 1위를 먹었어요. 이게 지금 주간으로 종합되면 주간 1위도 먹을 수 있겠죠. 지금 아일릿 여기 지니에서 2위, 멜론에서 1위, 플로에서 1위, 바이브에서 1위, 스포티파이에서도 2위예요. 스포티파이는 스트리밍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보시지만 지금 BTS가 지금 군대를 갔는데도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지금 아까 그 라이크 크레이지였나요? 그 지민 씨가 그 노래 논란 불러있던 그 노래죠. 어쨌든 아일릿이 지금 거의 다 휩쓸고 있죠. 외국 스포티파이부터 우리나라 5대 음원 사이트에 전부 휩쓸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거죠. 아일릿이 너무 잘 나가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만약 아일릿이 나왔는데 존재감이 없으면 그런 논란이 벌어지기가 핑계를 대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여기까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모든 문제가 BTS가 공백기이기 때문에 벌어진 문제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BTS가 중심이 있었으면은 다른 레이블이 이렇게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저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BTS의 매출 공백이 생겨버리니까 다른 레이블에서 그 매출 공백을 메꿔야 되는데 매출 공백을 제일 많이 메꾼 게 뉴진스예요. 뉴진스 매출이 1년에 1,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 1,000억 원이 넘은 게 3년 만에 넘어온 거거든요. BTS도 5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브에게 필요한 건 뭐다? 방탄 제발 빨리 돌아와줘. 네,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반가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해당 여파 그대로 느껴갈 수 있을까요? 오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SK증권 이첨지점 서용원 차장은 오늘 우리 증시 상승 전망하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 종합금융본부 윤정식 상무도 상승 전망하고 있고요.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도 상승입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은 보합권, 그리고 대한투자그룹 현상철 본부장도 오늘 우리 증시 보합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관련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원 차장의 관심주 오늘 시노펙스 제시해줬고요. 윤정식 상무는 CJ제일제당, 이성웅 차장은 한전기술, 그리고 이호석 차장은 PJ메탈, 마지막으로 현상철 본부장은 코리아 FT 관심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두 분의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서용원 차장님 그리고 윤정식 상무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서 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상승 전망하시고 계신데 어떤 포인트 확인을 해볼까요? 네, 사실상 최근 글로벌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이었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중동 분쟁의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시장이 좀 급격하게 좀 하락했던 이유는 지난 금요일 옵션 만기일에 좀 영향도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해소하면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섹터들의 반등이 이어졌다라는 점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지난 만기일날 한 3조 달러 정도의 주식 관련해서 옵션이 좀 미결제가 좀 이게 정리가 됐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좀 수급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감들은 좀 해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은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되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작용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좀 더 이제 격화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가 유입되면서 좀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어서 이제 실적에 상당히 좀 내몬탕이 갈리는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그래도 반도체 섹터의 상승에 힘입어 좀 더 반등세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하지만 또 상방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흐름들이 강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상승보다는 어느 정도 좀 안정권을 좀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실적과 더불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서의 포트가 좀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전망하면서 종목 장세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어질 종목 장세 함께 대비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윤정식 상무님의 투자 포인트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국내 증시 상승 전망하셨는데 어떤 포인트 체크해볼까요? 네, 우선은 다행스럽게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좋았죠. 그런데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좋았던 이유가 확실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떨어졌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비교적 좀 완화되는 거 같으니까 사실 좀 상승을 했는데요. 이 상승이 추세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어지기는 만만치는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이 멈췄다는 데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시장이 추세적으로 반등해서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기에는 확인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추세적인 상승을 가로막는 요인들은 여전히 이 장애물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은 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에서 반도체가 다시 반등을 했죠. 반도체가 반등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반등을 올라간 이유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실적이 그래도 잘 나오고 있거든요. 이 실적 시즌이다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추세적인 반등이 일어나기 쉽지 않고 유동성도 많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심화돼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은 하락을 하더라도 빨리 반등할 거고요. 하락을 하더라도 좀 덜 빠질 겁니다. 그래서 실적에 상당히 많은 포커스를 맞춰서 종목별로 좀 차별화되게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 확인하면서 종목 장세 계속 이어가 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관심주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원 차장님, 오늘 관심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뭐 시노펙스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고요. 뭐 FPCB 쪽의 사업과 멤브레인 필터 쪽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진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FPCB 모듈 쪽에 대한 베트남 공장의 좀 결손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에 이제 스마트 FPCB 대형 모듈에 대한 부분들의 공장 준공이 좀 이루어지면서 투자가 좀 확대가 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헬스케어 사업 쪽에 대한 부분들도 좀 노려보고 있다라는 점에서 국가적인 성장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필터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에 좀 정수장에서 뭐 요충이 발견됐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좀 따뜻해지다 보니까 이러한 또 수도 추처리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매년 발생하는 이슈로서 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 좀 상승세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가격적 메리트를 봤을 때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시장이 좀 박스권에 갇힌 상태에서 좀 이러한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노펙스 먼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윤정식 상무님 관심주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CJ제일제당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실적에 포커스를 좀 맞추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CJ제일제당이 최근에 한 30만 원 좀 아래였다가 34만 원, 4만 7천 원까지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적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좀 올라간 이유도 실적인데요.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이유도 좀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국내부터 좀 살펴보면 온라인 채널 경로가 상당히 좀 많아졌죠.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입할 때 구입할 수 있는 채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매출액도 좀 올라갔고 수익성도 정상화가 된다는 점. 온라인 채널이 단일화되어 있으면 수익성이 상당히 좀 떨어지게 되는데 다양화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해외 쪽 본다라면 미주 부분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유럽과 호주도 성장률 30%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견조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새 식품을 본다라면 식품은 원료가 얼마나 싸게 들어오는지 제품을 얼마나 비싸게 파는지 이 부분이 수익성을 좌우하는데 곡물 투입 단가가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원가율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CJ제일제당 라이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라이신 매출 비중이 축소가 되면서 고수익성 중심으로만 선택과 집중을 이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라이신도 안정적으로 되어 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안 되는 쪽은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잘 되는 쪽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바이오도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향후에도 2분기에도 이 실적은 잘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 기대감과 함께 CJ제일제당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욕 증시 월요일장이 크게 웃어준 만큼 국내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참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마켓 시그널은 여기서 또 아쉽게 인사드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또 같은 시간에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